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 강연할 때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로 다 준비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대중 강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슬라이드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나눔 기술이 뭐냐? 한마디로 도우미 기술이다. 한마디 도우미 기술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기술적 한계들이 이제 딱 이렇게 막혔을 때 그것들 딱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 뚫어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우미 기술. 그런 기술이 바로 나눔 기술이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간의 연구는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이제 멤버들이 이제 우리 강기숙 교수 지금 와 계시고 그런데 우리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IBS를 통해서 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이게 이런 제가 굉장히 요즘 자주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How can we do excellent research입니다. 그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뭔가 하니 아이디어 얻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연구하는 것들이 다 약간은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 이게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니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저는 그 전부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연구란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니 제가 이제 이게 굳이 제가 공과대학 교수인데 본래 이제 출신 성분이 저 자연대입니다. 물리대 졸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펀더멘탈을 언더스탠딩 없이 뭔가 큰일을 하겠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뭔가 네가 뭘 큰일 하고 싶다면 일단은 발을 튼튼히 이렇게 땅에 밟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뭔가 네가 하는 연구들이 아주 베이직 펀더멘털 워킹 프린시플, 메커니즘 이런 거에 정확한 언더스탠딩이 없이 뭔가 큰일 하려고 하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가 하네요.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들이 다 모였거든요.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석학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있잖아요. 교류를 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걸 통해서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그런 좋은 그런 장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오픈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니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지난 7, 8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요. 여기 있는 질병들에 대해 공통점이 뭔가 하니요. FDA 승인받은 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난치병입니다. 근데 난치병인데요. 보면은 얘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난치병을 굉장히 어큐트한 거, 급성인 거고 그 다음번에 크로닉한 거 보시면 여러분 다 굉장히 퍼밀리한 그런 병들이거든요. 그 다음번에 크로닉하지만 어큐트한 그런 플레어업이 있는 거 그런 것들 갑자기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보면요. 병적인 현상들 보면 굉장히 이게 여기 있는 질병들 대부분 다 약이 없거든요. 약이 정말 치료제가 제대로 없는 것들인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너무 패스너스가 굉장히 버스타일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베리에이션이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거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겠다면 굉장히 챌린징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요. 여기서 방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질병들에 보면은 여기에 포함하는 이걸 포함해서 방금 이제 보여드린 이런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아시겠지만 다 유명한 그런 사망 원인 몇 등째 하는 그런 중요한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다양하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그 하나 내에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뭔가니 이게 이 유명한 피셔 사이클입니다. 뭔가요? 이런 질병들, 세프틱 샥, 그 다음에 뭐 길게 가면은 크로닉한 것 같으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그 다음에 뉴마토 아르트라이티스, 그러니까 뉴마토 관절염 이런 모든 것들에 있잖아요. 이런 많은 질병들의 포컬 포인트가 있는 게 키가 뭔가니 이 피셔 사이클입니다. 일단 이런 질병들에 하면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뭔가 하면 reactive oxygen species를 generation 합니다. 활성산소를 produce 하는 거야. 그럼 이 활성산소가 다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하는 게, 이게 굉장히 패스트한 게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게 바른 뭔가는 septic shock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기 전문가들이, 코로나 전문가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돌아가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septic shock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거, 퇴행성 뇌질환 같은 거 슬로우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인플라메이션이 뭐냐? 인플라메이션은 우리 몸에 불난 거예요. 플레임! 우리 몸에 불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날개에서는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료가 바로 뭔가 하는 리액티브 액션 스피시가 연료인 거예요. 우리가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제 가지고 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게 뭔가 하니 소화제를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치고 있으면 리액티브 액션 스피시가 잔뜩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 죽지 않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몸속에서는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나 캐럴레이즈 같은 엔자임들이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것들이. 근데 이런 패톨로지가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우리 몸속에 있는 SOD나 캐럴레이즈 같은 엔자임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캐럴레이즈보다 훨씬 파워풀한 인공 엔자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보여드리는 게 바로 뭔가니, 서울대병원의 이승훈 교수하고 요건 좀 논문이 좀 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망 원인 한 2-3위 정도 합니다. 2-3위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가 혈관이 막혀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뭔가니 이게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리액티브 액션 스피시스가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고 그 비셔스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엑셀런 어떻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우리 이정동 교수님하고 김민철 교수님하고 우리가 4시간 동안 한 서너 시간 동안 3시간 이상 동안 우리가 아주 재밌는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의 인생에 저의 삶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특히나 뭐 제가 2년 전에 이제 잭스 에디터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삶이 진짜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있거나 제가 오늘 연구실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연구실에 있거나 안강수 교수님하고 지금 서울대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있으면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연구실에 있거나 테니스 코트에 있거나 테니스 그 다음번에 보면은 거기 연구실에 있으면 하는 일도 또 단순해요. 2가지밖에 안 해요. 2가지예요.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읽거나. 쓰는 건 누구 논문 쓰겠어요? 제 논문 쓰죠, 그죠? 그 다음번에 논문 읽어요. 최근에 나온 사이언스, 네이처, 잭스나 네이처 머티리얼, 네이처 나우텍이나 탑전에는 최근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있어요. Analyzing Adaptation, 바로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연구자로서 계속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낸 논문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제가 하는 연구들과 계속해서 접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기가스 제거하는 촉매에서 얻었어요. 배기가스 제거하는 촉매하고 그 다음번에 난치병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fundamental을 understanding하기 굉장히 중요하다. working principle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똑같거든. 우리가 배기가스 제거하는 게 그 CO 같이 완전 연소된 그런 스피시스를 완전 연소시키는 게 결국 뭔가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그렇죠? 리액티브 액션 활성산소라는 게 굉장히 산화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놈들이지. 그런 스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리아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촉매를 제거하는 그거 원리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화제뿐만 아니라 이게 필요할 때는 또 환원제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Analysis and Adaptation.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작은 세리아 나노 입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항산화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건 실제로 동물 실험한 결과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송 교수가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뇌 반쪽이 다 날아갔어요. 스트로크가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일어나가지고 뇌 반쪽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리아 나노 파리클을 추출해주면 그것들의 뇌가 망가진 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임팍 에리어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번에 우리 한 게 뭔가니 이게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박테리아를 감염해서 septic shock이 오게 되는 거.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많은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반 이상이 실제로 septic shock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인이 첫 번째 시작은 다이비티스, 캔서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보면은 septic shock으로 돌아가시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vicious cycle, inflammation 그리고 reactive action species 이 vicious cycle을 굉장히 fast하게 super fast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해 봤어요.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서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survivor 우리가 그것들을 2.5배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해서 우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뭔가니 이 미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좀 핵무기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게 뭔가니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라디오 프로텍션 실제로 라디오 프로텍턴트가 아니고 트리트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데이트 그거 에이전트를 뭐 엄청나게 많으냐고 구입했다. 언론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디에이션 익스포즈 되는 게 가장 굉장히 심한 게 당연히 그런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번에 여러분 아시는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뉴클리어 플랜트 같은데 산업용호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가 잘 와닿는 게 뭔가니 여러분 캔서 테라피가 첫 번째 설저리하고 제가 나중에 몇 가지 설저리하고 두 번째 키모테라피 하면서 동시에 레디에이션 테라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래서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니 일단 여기서도 이 아까 전에 비셔스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레디에이션 하면 데미지가 아니라 DNA 데미지 많이 아시죠, 그죠? 근데 다이렉트 DNA 데미지에 대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뭔가니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결국 물로 되어 있어요. 물에다가 레디에이션 때문에 리액티브 액션 스피시가 잔뜩 생기는 거예요. 잔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잔뜩 생기면 똑같이 피셔 사이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왜 또 위험한 거 아니? 실제로 보면 제가 첫 번째,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라디오 프로텍터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것 같죠? 불행하게도 뭔가니 라디오 프로텍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미포스틴이라고 여기 있는 이런 포뮬라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케미컬 컴파운드인데 문제가 많아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가니 US Army 랩에서 1950s 1950년대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핵전쟁 왔다 갔다 하고 콜드워 그때 있잖아요. US Army 랩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값도 비싸고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굉장히 톡식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는 결국은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vicious cycle, ROS inflammation cycle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세리아 이 인공 엔자임을 가지고 인공 효소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해봤어요. 이제 acute radiation syndrome ARS는 바로 뭔가는 핵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뉴클리어 플랜트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어큐트한 경우는 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데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왜 레디에이션 데미지가 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셀의 모든 조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말이가 스템셀, 줄기세포입니다. 얘들 레디에이션 데미지가 되면 줄기세포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싹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한 게 뭔가니 첫 번째 가장 데미지를 많이 보는 게 중에 하나 뭔가니 우리가 장입니다. 장인데 장에 있는 스템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올가노이드 모델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초록 색깔에 반짝반짝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이 이제 초록 색깔이 반짝반짝하는 게 바깥에 있는 게 바로 뭔가니 바로 intestine stem cell. 우리 이제 장의 줄기세포입니다. 장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보면 레디에이션을 때려보면 어떻게 돼요? 초록 색깔 다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리아 인공 엔자임을 가지고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초록 색깔이 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르가니즘 뭐고 이제 쥐 가지고 인비보 가지고 쥐가 애니멀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문간이 50년대 US 아미 랩에서 개발한 레디오 프로텍턴트 같은 경우는 놀라지 마십시오. 10마리 중에 6마리가 적상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절대로 FDA 승인 못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마리는 살아남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았는데 황당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리아 artificial 엔자임 가지고 세리아 나노파티클 엔자임 하게 되면 우리가 3분의 67%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최근에 이제 요건 언퍼블리시된 결과입니다. 최근에 뭔가니 이게 서울대 치대병원에 있는 박형표 교수님하고 한 결과인데 이게 뭔가는 이제 실제로 캔서 테라피에 관계 있는 거예요. 두경부암, 헤드넥 캔서 같은 경우에요. 문제가 뭔가 레디에이션을 때려버리면 침샘이 다 망가지는 거야. 침샘의 스템셀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침이 없으면요 정말 삶이 그냥 미저러블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라이프를 포기해야 됩니다. 침샘이 없으면, 침이 안 나오면요. 침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게 뭔가 하니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인공 엔자임을 가지고 트리트먼트 하니까 라디오 프로텍션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침이 다시 나오는 거야. 침샘이 리커버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침이 없으면 박테리아도 금방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인공 엔자임 가지고 나노파티클 베이스 엔자임 가지고 트리트하게 되면 확실하게 다시 스템셀도 살아나고 슬라이바 거기 글랜드에 있는 그것도 살아나고 확실히 트리트먼트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어요. 이제 토픽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뭔가네 캔서 중에서 가장 어그레시브한 게 바로 뭔가 GBM, 글라이블라스토마, 브레인 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존 맥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브레인 캔서, 글라이블라스토마를 이렇게 뇌종양으로 이렇게 죽었거든요.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바이벌 레트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 이하입니다. 5년 생존율이 3% 이하로 굉장히 이렇게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뇌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김빈들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많은 있잖아요. 캔서 같은 경우 설저리 할 때요 넉넉하게 자릅니다. 설저리 할 때 튜머가 이 정도 같으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뇌는 여기 잘못 자르면 말을 못 해요. 여기 잘못 자르면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까이 튜머 말진에 가까이 설저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니 그렇게 하고 나면요 결국은 뭔가 하니 조그만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쫙 퍼지면서 이것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발하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니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하버드 의대하고 같이 MIT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글라이달 웨이프라는 거를 했어요. 여기다 이걸 뭔가니요. 웨이프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런 이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상처 났을 때 그거 이게 뭐냐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패치에다가 거기다가 항암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서히 좀 이렇게 항암제가 서서히 이렇게 암세포에 스며들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거 보다시피 생명을 2.3 3달 년이 아니고 3달 더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웨이프들이 우리 뇌 조직은 아시면 울퉁불퉁하고 물렁물렁하고 그렇거든요. 여기 확실히 잘 딱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낸 게 뭔가 하니 저건 2년 전에 우리가 논문을 냈었는데 이 글라이달 웨이퍼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우리가 뭔가 하니 여러분 잘 아는 게 스타치 가지고 우리가 웨이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칼국수 보셨는데 알겠죠? 뭐 그걸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가 싹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치료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항암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끝내고 나면 얘는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또 뭔가에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외부에서 교류 작용형 알터네이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히팅이 되는 거예요. 히팅이 되니까 훨씬 더 깊게 항암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논문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것들 히팅하고 이렇게 컴바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컴바인 하게 되면 서바이벌 레이트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초록색 커버가 그 서바이벌 레이트거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실제로 거의 모든 쥐들이 이렇게 마우스들이 살아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요일은 서울대병원에 이제 제가 제 테니스 파트너이자 그리고 제 콜라보레이터 한 17년간 같이 하고 있는 최성훈 교수가 이제 그 GBM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최 교수 그룹에서 지금 연구를 한 결과인데, 동물 실험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살아남죠, 그죠? 살아남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했을 거예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언퍼블리시 지금 현재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 게 뭔가니? 요건 이제 그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게 굉장히 챌린징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인컴플리트예요. 결국은 뭔가니? 소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뭐 비네리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은 동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인간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뭔가에 결국에 가서는 대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대동물의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마우스, 렛, 그 다음에 레빗, 그 다음번에 거기 케이나인, 그러니까 도기, 그러니까 개, 그리고 돼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판왕이 뭔가니? 끝판왕에 가는 게 원숭이 실험하고.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개 가지고 실험했어요. 개 가지고 비글닭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뭔가니? 실제로 그거 GBM 그것들을 키우고 서지컬하게 우리가 사람만 적용하는 거 똑같아요. 서지컬하게 큰 덩어리는 떼내고 거기다 우리가 만든 웨이퍼들을 녹말로 스타치로 만드는 웨이퍼를 올려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실제로 개 모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 실험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최근에 한 게 뭔가니?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미 만들어서 그걸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액체예요. 그냥 집어넣을 때는 액체인데 우리가 온도가 36도, 체온이 36.5도죠, 그죠? 36도를 넘어보면 이거 솔리디파이 되는 거야. 집어넣을 때는 액체니까 어디든지 다 가요, 그죠? 쫙 고르게 액체 상태로 쫙 이렇게 뇌 조직에 쫙 컨포멀하게 다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놈이 36도 우리가 온도가 딱 되면은 그것들이 고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들을 소위 말해서 젤레이션 되는 그런 머티리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해서 이거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십시오. 빨간 라인이 어떻게 돼요? 플랫하잖아요. 100%. 100% 다 살아난 거예요. 100%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물론 대동물 실험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우스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하잖아요. 100%다 서바이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최근에 성공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지만요. 또 하나의 이제 답이 없는 게 뭔가니? 답이 없는 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것들은 이미 제가 최종 학술에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뭐 한 3분의 2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김대현 교수하고 제가 지난 한 10년간 나노머티리얼들을 플렉시블 또는 스트레치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와 컴바인해서 특히 메디컬 또는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하는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니? 고무, 러버인데 컨덕팅 한 겁니다. 전기를 통하는 고무를 만들어서 몇 가지 이제 응용하는 것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 굉장히 메디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이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뭔가니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환자에다가 심부전 환자의 돼지 심장을 이식에 성공했다.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3개월만 살았어요. 3개월만 살았어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미 모든 종류의 암을 합친 것보다 카디아베스큘러 디지즈가 사망 요인이 더 높아요. 그 카디아베스큘러 디지즈 중에서 사망 원인 중에 한 3분의 1이 바로 뭔가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이에요. 심부전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다시피 정상적인 그런 헐트 같은 경우는 레귤러하게 빨리 펌핑하거든요. 이렇게 비딩하거든요. 그런데 심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천천히 에이시미트하게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렇게 비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우리 다른 조직에 충분히 펌핑을 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뭔가니 우리 몸에 있는 여기 이제 칼툰에 보시다시피 뭔가니 우리 심장에는 결국 뭔가니 이게 거대한 컨덕터거든. 심장벽이 뭔가니 그 안에 전선이 잔뜩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이코카디악 인팍션 그러니까 심장마비 같은 거 걸린 분들은 서바이브 하더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이 뚝뚝 끊긴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펌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피를 제대로 바깥은 못하니까 사람이 서서히 죽고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totally asymmetric이에요. 도너하고 그것도 억셉트할 수 그러니까 심장을 도너도 누구겠어요? 이게 뇌사자들밖에 없어요. 심장을 도네이션할 수 있는 뇌사자들밖에 없잖아요. 받고자 하는 심부전 환자에 비해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타겟으로 목표하는 건 뭔가 하니 완전히 하트 페일리어 트리트먼트 하겠다. 그거는 long way to go.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뭔가 하니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하트 페일리어 페이션트들을 서바이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찬스를 훨씬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타겟을 좀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니 첫 번째 심장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라스틱하죠. 그래서 가장 일라스틱한 러버를 픽업했고 러버는 퍼펙트 인슐레이터. 전기 전혀 안 통하죠. 그죠? 전기 통하기에서 전기 가장 잘 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질 중에서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뭔가 실버거든. 그래서 은을 통째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가는 나노선을 만들어서 러버에서 집어넣어서 그래서 컨덕팅 러버를 만들었어요. 전기 잘 통하는 러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잘 늘어나요. 그리고 이런 식의 아주 거물형 설펜타인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이제 조금 더 플레이해 주십시오. 보면은 이제 렉 가지고 G 가지고 실험했었는데요. 하트 페일리어 요건 세브란스 병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트 페일리어 페이션트 이게 G 같은 경우는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천천히 뛰다가 이제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플레이 이거 플레이 하라고 플레이 이럴 때 공이 뛰다가 스탑하죠. 근데 페이싱 하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레귤러하게 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를 몸 바깥으로 50% 이상 더 임프루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보낼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딱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요거 임프루브 버전이 뭔가 하니 결국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전에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그것들이 뭐예요? 스와인 그러니까 돼지가 실험했잖아. 왜 돼지가 하는지 아세요? 돼지 심장을 왜 사람한테 이식했어요? 돼지 심장이 크기나 모양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문제는 뭔가 하니 이런 디바이스를 쥐 가지고 하면 쥐는 심장도 조그맣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돼지 하면은 엄청 크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나노 머티리얼도 훨씬 많아야 되고 디바이스도 훨씬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버드 의대하고 베스 이스라엘 하스피탈에 있는 그 마크 조셉슨 이분의 가장 대가 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콜래보레이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네이처 나노텍에 논문을 냈었는데 우리가 그 스와인에서 딱 맞게 맞춤형으로 굉장히 디바이스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돼지 심장에다 딱 이렇게 장착을 하고 실제 우리가 보여준 게 뭔가 하니 정확하게 실제로 돼지 심장의 어느 부분이 문제니까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센싱 딱 해놓고 나서 그 스팟에다가 우리가 스티뮬레이션 딱 해서 정상화까지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걸 한 두 마리 돼지 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성공해서 우리가 내셔널 테크놀로지에 하버드 의대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익스텐션 해가지고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있는 심장내과에 있는 이승표 교수하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제가 IBS 조직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승표 교수하고 계속해서 지금 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션 메디슨에 리바이즈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널 타겟은 뭔가니 우리가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환자들을 살려놓는 거, 우리가 만든 이 카작 메쉬를 가지고 살려놓는 게 마지막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관련된 연구 뭐 이거는 제가 금방 스킵할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사이언스에 냈던 것들은 이미 제가 발표를 할 때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릴 건데 요약하면요, 요런 식의 이제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스킨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스킨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 가장 키가 뭔가니 쭉쭉 늘어나면서도 컨덕티비티가 좋은 그런 식의 일렉트로드를 개발하는 게 키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사이언스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나 토픽만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제가 이제 약간 또 요거는 약간 토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토픽만 하고 끝낼게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전까지 메디컬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우리가 지난 제가 특히 이제 우리 IBS 부단장으로 계신 성룡 교수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챌린지한 시스템을 우리가 골랐습니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니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성을 알거든요. 중요성을 아는데 이게 뭔가니 이제 굉장히 값싼 그런 응용은 표백제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한솔 제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굉장히 싼 거고요. 요즘에 이 H2O2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뭔가니 반도체 공정에서 클리닝 솔루션입니다. 클리닝 솔루션. 반도체 공정의 세정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출 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화학 관련 전공에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불화수소는 다 알아요. 불화수소, HF 불화수소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일본이 반도체를 타겟으로 딱 해가지고 첫 번째로 수출 규제한 게 중에 하나가 HF거든. 불화수소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불화수소보다 10배 더 많이 사용한 게 바로 H2O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코비드-19에서 이게 뭔가 소독제거든. H2O2가 소독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뭔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여러분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H2O2가 이게 안트라키논 프로세서라는 그러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거기다가 팔라듐 이런 말씀은 백금만큼 비싼 거거든요. 귀금속을 촉매로 이용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번에 사이드 프로덕트 만들 때 세퍼레이션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니,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아는 게 전기화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니 산소에다가 산소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전기를 가해주면은 거기다가 보면은 그 리액션 반응을 딱 시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전자 두 개를 딱 치으면은 O2하고 전자 네 개하고 수소하고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스킵하겠지만 연료전지인데 그 다음에 전자 두 개를 집으면 H2O2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화학을 이용해 가지고 H2O2를 생산한 그런 촉매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지난 한 5, 6년간 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것도 결국은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뭔가니 H2O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엔자임을 통해서 H2O2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놈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가 대표적인 항산화제고 실제 SOD라고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파는데 여기 생긴 모양이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화학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머리가 벌써 아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폴피린 구조. 여러분들의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구조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금속이 중간에 박혀 있고 나이트로젠은 여기에 내겨 있고 나머지는 탄소가 잔뜩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폴피린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뭔가니 요거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핀에다가 실제로 나이트로젠을 도입해가 이런 걸 만들고 거기다가 다양한 금속들을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출하해 보니까 가장 이제 활성이 좋은 게 코발트를 거기다가 딱 이렇게 망가지 대신에 집어넣어가 그래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좋은 촉매가 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거니 기존의 촉매들은 전부 다 기금속을 이용했거든요. 기금속 촉매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빨간 걸로 제가 해서 기존의 뭐 팔라디움, 플라티늄, 골드 같은 거에 비해서 몇백 배 더 활성이 잘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뭔가니 그만큼 중요한 게 실제로 한 110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응을 돌려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그런 촉매 활성을 보인다는 걸 우리가 한 2년 전에 우리가 네이처 머티리얼즈를 발표했어요. 실제 이제 이 논문들이 이제 언론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H2O2를 생산하는 1, 2, 3, 4, 5대 기업하고요. 5대 기업의 CEO 또는 CTO 또는 전혀 상관없는 뭐 GS건설 이런 데 있는 그 본부장도 저희들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요 프로세스를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최종 목적은 뭔가니 끝까지 간다. 커머셜라이즈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학생들 도움 덕분에 제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준비하면 이미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신 분이 계시지만 작년에 이제 제가 영국 왕립화학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 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보니까 한 페이지가 인터뷰고 한 페이지가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페더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로저 페더러, he is not Roger Federer, he is 현 페더러.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또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찍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좀 목이 약간 좀 쉬었다. 그런 것들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실지는 저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분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 서울대 비조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수가 아니고 응원해가지고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하다가 지금 여기 안광석 교수님, 그리고 이경수 교수님 다 우리 서울대 대표팀입니다. 참고로 제가 회장을 있잖아요. 제가 평생 초중고 다니면서 회장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회장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자 이걸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제가요 파란 게 뒤에 안 보이는데 초록색 안 보이는데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한 게 뭔가니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not optional. It's must. 혼자 잘나가지고 큰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는 똑똑한 큐리, 아인슈타인, 하이젠버그 이런 대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물리학 공부할 때마다 기분 나쁘잖아요. 한 장마다 있잖아. 한 페이지에 노벨상 2명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는 21세기 지났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했었고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콜라보레이션 감사드리고 끝으로 IB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지난 10년간 IBS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가 주어져가 특히 이렇게 우리 정부나 여러분들 모두께 이렇게 세금 내주신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